총리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직접 이제 특파원님들 지목해서 질문을 받겠고요. 질의하실 특파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에 앞서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특파원입니다. 한국경제? 네, 한국경제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쿠팡하고 소년보 목사의 문제에 관해서 이 대화의 흐름이 먼저 우리 측에서 제기한 건지 아니면 이쪽 미국 측에서 관심사를 표명한 건지, 그래서 그 답변이 약간 시퀀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미국 측, 우리는 사실은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우리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만과의 반도체 이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 자신이 없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더 진전된 내용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쿠팡하고 소년보 목사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국 측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정중하게 질문했고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했고 두 질문 모두 제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는 그 반응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 이것이 양국 정부의 오해나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같은 태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도체 문제는 오늘 여러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별히 별도의 주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대만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 합의되어 있는 상황인 전제 위에서 제가 굳이 먼저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서 논할 필요는 없었던 점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워낙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때문에 이것이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을 다시 하실 분들은 처음 질문하신 분들 다 한 뒤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 중앙일보 김영구입니다. 쿠팡 관련해서 또 후속 질문 드리겠는데요. 혹시 국무부가 우려한다고 얘기를 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혹시 언급이 됐는지? 죄송한데 조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예. 법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가? 예, 우려나 언급이 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특별히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특별히 먼저 미국 측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쿠팡과 관련해서는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를 잘 하자.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를 잘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했다는데, 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가 일단 궁금한데, 이게 혹시 범정부 차원의 어떤 공정에도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쿠팡 조사 혹은 의회 차원의 어떤 법안 이런 등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제로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벤스 부통령이 일관되게, 첫째는 매우 진지하고 정중한 태도와 언어를 구사하셨고, 또 하나는 일관되게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 아마 거기서 예를 들어 쿠팡이나 또는 소년보 목사 측이 일정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런 것이 다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갈 이슈는 리갈 이슈대로 한국의 시스템대로 가되, 다만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는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한 것에 포함되어 있었던 가령 어제 쿠팡 투자자들이라는 명의로 제기된 허황한 문제제기를 바로 저희가 답하고 오늘 영문으로 전달해 준 것은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니까 거기서 참석자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이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저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소통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전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속한 상황에 대한 전달을 포함해서 정확한 어떤 이 법적 문제의 진행 외에 지금은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어떤 요소가 관여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김원철 기자입니다. 그 벤스 부통령께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조언 구하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어떤 맥락에서 질문이 나오게 됐는지 조금 그 전후 상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군축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그런 북한 핵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그대로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앞에 두 가지 질문 후에 세 번째 질문을 뭐 다른 어떤 배경 없이 그냥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의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조언을 구하는 질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군축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옵션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판단에서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력 특사를 보내거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번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자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